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6번 프린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프린트는 우리 저번 시간에 화성함에 배운 거에 이어서 퇴적함과 변성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퇴적함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퇴적함,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이 세 가지 중에 이 퇴적함은 주로 오랫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퇴적함의 특징은 오랫동안 다져지고 굳어진다. 주로 이제 바다나 호수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의 암석이 자갈, 모래, 진흙과 같이 그런 알갱이가 점점 부셔져서 점점 6번 프린트 가겠습니다. 우리 암석의 종류, 저번 시간에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중에 화성암을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우리 오늘은 2탄이에요. 퇴적암과 변성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적암인데요. 이 퇴적암은 결국에 어떤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쌓이면서 그게 점점 다져지고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퇴적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물이 어떤 애들이 퇴적물이냐면 이 퇴적물은 누구냐면 자갈, 모래, 진흙과 같이 어떤 알갱이, 부서진 알갱이가 막 쌓인 것들을 퇴적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퇴적물 종류랑 알갱이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표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표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 알갱이가 크기가 큰 것부터 해서 쭉 작은 걸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여기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주로 바닷가 호숫가 근처라고 했잖아요. 바닷가를 한번 그려볼게요. 바다.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다음에 여기에 이제 땅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뭐 대륙붕, 대륙사면 이런 거 배울 텐데 이 해안에도 지형이 있거든요. 점점 깊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모래 지형, 그 대륙 지형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 대륙 쪽에 있던 그런 돌들이 또 깎여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애들은 얼마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쌓이게 돼요. 뭐 자갈 같은 애들. 그런데 얘보다 좀 더 작은 애들은 그 밑에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얘보다 더 작은 애들은 그 더 밑에. 또 더 작은 애들은 더 밑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알갱이 크기가 작아지고 가까울수록 알갱이 크기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알갱이 크기에 따라 퇴적물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큰 동글동글한 애들을 우리는 보통 자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알갱이 크기가 큰 애들 주로 여기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박혀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애들이 우리가 주로 자갈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뭐 정확히 말하면 뭐 30% 이상, 30% 이상 포함을 하는 그런 암석을 우리는 역암이라고 해요. 역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역암이라고 합니다. 역이 자갈역자예요. 자갈역.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갈을 포함하고 있으면 역암이고요. 이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자갈보다 조금 더 작은 운동장에 보통 많은 모래가 주로 섞여 있는 애들. 우리는 우리 모래사장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모래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해요. 모래사장 생각하라고 했어요. 모래사장을 생각해. 백사장, 모래사장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이렇게 부드럽고 알갱이도 되게 입자가 고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 모래놀이 할 때 많이 쓰는 거 진흙. 이 진흙 할 때 리을 기억이에요. 얘는 진흙 리자를 써서 이암이라고 합니다. 얘가 진흙이란 뜻입니다. 한자를 잘 알면 우리 과학을 정말 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이 알갱이 크기와 별개로 석회질 물질들이 이렇게 퇴적된 것을 우리는 석회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석회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시멘트의 원료로 쓰인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 석회암은 또 좀 잘 봐야 되는 광물이에요. 이 석회암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방해석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즉, 방해석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누구랑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묽은 염산과 만나면 뭐가 생긴다? 거품이 생긴다. 이 거품은 보글보글하는 게 결국 기포고 이 거품의 정체는 CO2였다라고 했었죠. 다음에 퇴적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일단은 퇴적암은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우리 그 고무차륵 같은 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다 보면 번갈아 쌓이면서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줄무늬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차곡 이렇게 차곡 쌓였을 때 보이는 줄무늬 있잖아. 이런 줄무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층층이 쌓였어 해서 층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층리가 정말 중요한데 왜 정말 중요하냐면 이따가 염리라는 거랑 배울 거거든요. 그 염리랑 개념이 달라요. 엽리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 같지 않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애들이 번갈아서 그냥 쌓이는 그냥 줄무늬예요. 그냥 계속 번갈아가면서 쌓인 거. 뭐 요런 애가 있었다가 좀 작은 애가 있었다가 또 뭐 어떤 애가 있었다가 이렇게 종류 다른 애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겠죠? 그게 이렇게 보일 때는 어떤 줄무늬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에 또 퇴적암의 다른 특징은 오랫동안이잖아요. 오랫동안이니까 과거에 그 쌓이는 동안 생물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흔적들, 뭐 발자국 같은 흔적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물의 유해뿐만 아니라 흔적, 발자국이나 똥, 뭐 이런 거, 그다음 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퇴적암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퇴적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두 가지 꼭 기억해 줄 거. 하나 층리, 두 개 화석.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고 요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두 번째는 변성암입니다. 이 변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의 뜨거운 마그마 주변에 높은 열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봐봐 높은 열만 받을 수도 있고 지하 깊은 곳에서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열이랑 열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이니까 눌러주는 힘, 압력도 셀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함께 그냥 이거 어려우면 더하기로 하셔도 돼요. 함께 존재해요. 열만 받을 수도 있고 열이랑 압력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걸 두 개 이제 나눠서 배우게 될 텐데 결국에는 성질이 변해서 새로운 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암석이 있는데 걔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표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화강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지금 그림이 잘 보이진 않지만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줄무늬 되어 있는데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편마암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뭐 화강편마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암, 아까 이암이 누구였더라? 아까 얘는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화성암의 종류였죠. 화성암 종류 중에 있었어요. 이암이랑 사암은 무슨 종류였죠? 퇴적암 종류 중에 있었어요. 원래 퇴적암이었고 원래 화성암이었던 애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암은 누구랑 관련이 있었냐면 진흙이랑 관련이 있었죠. 사암은 모래랑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암은 열과 압력 받았을 때 1단계, 2단계 변화가 있어요.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편암으로 변할 때도 있고 이 편암에서 조금 더 변형되면 편마암. 편마암 똑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화강 편마암으로 부르기도 해요. 따로 부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암 같은 경우는 원래 모래만 있었으니까 잘 부셔지고 하는데 얘가 열과 압력을 이겨내고 나서는 규암이라는 굉장히 단단한
암석으로 바뀝니다. 아예 모양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색깔도 다르게 우리 교과서 71쪽 보시면 자세히 컬러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규암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석회질 물질이 들어간 이 석회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리석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대리암으로 바뀝니다. 너무 중요해요. 대리암이에요. 암. 자, 그런데 우리가 석회암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뭐가 생겼었죠? 거품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거는 대리암도 마찬가지예요. 변성을 했어도 이 안에 있는 방해석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묽은 염산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거품이 난다. 이 거품의 정체는 똑같이 CO2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석회암, 대리암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변성이 되어도 이 특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변성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우리 아까 퇴적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두 가지는 층리랑 화석이었죠. 변성암에서는 광물의 크기가 막 커지기도 해요. 왜냐면 열을 받아서 좀 이렇게 팽창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새로운 광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염리라는 게 생깁니다. 염리. 이 염리는 광물들의 배열이 바뀌면서 생기는 줄무늬예요. 그래서 이 염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암석이 있고 그 안에 광물들이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눌렀다고 해볼까요? 압력을. 얘가 이렇게 압력을 주잖아요. 그럼 이 동그라미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겠죠. 근데 어떻게 찌그러지냐가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막 이렇게 되겠죠. 찌그러지겠죠. 이러면서 이제 줄무늬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줄무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 방향과 수직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변성암 그리고 퇴적암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것도 이 표를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중에서는 염리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